구체적으로 주택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가 여러분이 고른 전형들에 대해서 실제 경쟁률이 어땠는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아, 나 여기 넣었으면 안 될 뻔했네? 나 여기 넣었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서 채팅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모집 공고 중에서도 어떤 모집 공고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민영주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민영주택 공고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올해 청약이 변경된 게 3월 25일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공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그때 공급됐던 그 대상과 그리고 가격들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집 공고 직접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아, 내가 넣는다면 어디에 넣어볼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넣고 싶은 대상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총 36건의 특별 공급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많은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59A 생애 최초형으로 저는 특별 공급을 지원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는 59B형으로 신청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택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부모 특별 공급 당첨자에 선정할 때 이런 가점제를 이용하는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통장 가입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게 돼요. 혹시 이 세 가지 요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따 뒤에 나오긴 할 텐데 그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를 계산할 때 요 세 가지 항목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아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뭐로 분류한다고 했죠? 무주택자로 분류하나요? 유주택자로 분류하나요? 맞아요. 보통은 무주택자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없는 걸로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가점제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특별공급에 이어서 일반공급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특별공급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에 거주하거나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공급되는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어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한번 볼게요.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되고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가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채워야 되고요.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지역은 6개월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예치금은 면적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을 채우면 되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공고가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거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공급은 어디였죠? 서울이었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신청 가능한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에서 금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1순위 가점제, 1순위 추첨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구분에 따라서 가점제 비율이 달라져요. 보시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수도권 지역도 다 그 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공고 같은 경우에는 다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 비중이 40%, 추첨제 비중이 60%예요. 과거에는 사실 추첨제 비중이 훨씬 더 적었던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추첨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가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무주택 기간은 1년당 2점씩 높아지는 구조고요. 부양 가족 수는 1명당 5점,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을 1점부터 바로 계산해주게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무주택 기간을 볼 때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산정하게 돼요. 만약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바로 산정해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양가족수는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직계 존속 배우자의 경우에 부양가족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랑 배우자랑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등본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등본에 지속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때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한데요.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또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부분이 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더할 수 있게 됐어요. 1년당 1점이어서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최대 17점이라는 통장 가입 기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당첨 가점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청약 가점이 얼마가 나오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주택 기간은 0점을 받게 되고요. 부양 가족 수도 0명이기 때문에 5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 이상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8점을 받게 돼서 5점 더하기 8점에서 13점 정도 나오게 돼요.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본 이유가요. 실제로 당첨이 가능한 가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별 공급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보이실까요? 우선 저는 특별 공급으로 59A를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거의 가장 심한 것 같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면 신혼부부의 물량이 가장 많고요. 생애 최초의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랑 기관 추천은 이 공고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됐고요. 또 오히려 공급 세대가 적은 경우에 경쟁률이 낮다는 부분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약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넣을지 어디에 가야지 좀 경쟁이 덜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다른 데서도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건 일반 공급 결과인데요. 특별 공급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높다 이런 경쟁률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청약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식어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것 같은데요. 당첨 가점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최저가 몇 점 정도 될까요? 43점이 최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점 이내의 점수로는 가점제로는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좀 정리해 볼게요. 일반 공급에 당첨이 되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수도권을 좀 청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대 2년을 좀 충족시켜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준비해서 1순위를 꼭 만들어 두셔야 돼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청약 모집 공고일 딱 뜨는 그날 바로 입금하셔도 1순위 조건 충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주지 근처의 청약을 노리시는 게 도움이 돼요.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 알림이라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요거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정한 관심 지역에 청약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다 알림이 오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진행한 라이브 일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일반 공급 가점제 방식을 이해하고 직접 가점을 구해보기도 했고요. 모집 공고문에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청약 제도와 연결지어 설명드렸어요.
이 외에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 전략을 설명드렸고, 특히 청약은 단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짚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함께 해주신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자세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남겨주셨는데요. 민영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청약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당첨자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라이브에서 시간 관계상 아쉽게 빠졌던 장표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예시를 통해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여러분의 예시로 실습을 더 추가해 볼 거예요. 라이브에서는 특별 공급도 얕고 넓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수강생분들이 관심 있는 특별 공급만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당첨자 선정 방식을 기반해서 유형별로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조심하셔야 하는 사항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요. 향후 다른 청약 공고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강의는 7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제가 불필요한 실수와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